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마더 장연희입니다. 오늘은 초등수학은 사고력이다 라는 책 중에 생활 속에서 연산 요소를 찾자는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먼저 있었을까요? 계산이 먼저 있었을까요?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생활을 좀 더 축약적이고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계산을 했겠죠. 그렇다면은 계산과 거의 동일 시대에서 쓰이는 연산이라는 것도요, 우리의 생활이 먼저 있고 연산이 나왔다는 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인생이 연산을 연습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실컷 살고 생활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말이죠. 그 관계에 맺는 것의 결과라든지 과정을 수치화하고 수식화하고 기호화한 것이 연산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생을 먼저 하고 연산 받아들이는 건 아주 쉽죠. 반대로 연산을 먼저 공부시키고 생활해라 이러면은 그거야말로 그런 억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애들한테 한번 가져가 볼까요? 이 아이들에게 태어나서 엄마한테 보호받고 자라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연산지를 받아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는 자기의 삶이 나중에 연산으로 갈 기회가 없이 그냥 연산지를 받아든 거예요. 엄마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큰 거부 반응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간단하게 잘 먹고 잘 크기만 해도 고마웠지만 너 이제 유치원 졸업하면 학교도 가야 되니까 최소한 더하기 빼기 정도는 알아야지만 학교를 갈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생각에서 연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을 받아들이는 내 입장에는 좀 황당하지만 애들이 큰 거부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내만 그러고 다른 애들 다 놀면 되는데 요새 다 하잖아요, 연산지를.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하기는 하나 보다. 엄마도 연산지를 주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 반응이 없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삶이 먼저 있고 연산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애들 입장에서는 이 연산이 느닷없다는 거죠. 그럼 느닷없으니까 연산하지 마라. 이건 안 되죠. 순서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연산이 필요한 것들을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데서부터 연산 요소를 통해서 연산 기호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더하기 하지 않겠어요? 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칙 연산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기호를 쓰는 현상, 쓸 상황 이런 게 어디 있는가를 아이가 먼저 아는 게 좋겠죠. 그러면 봅시다. 가정도 사실은 대단한 연산이죠. 남자 여자가 따로 있었는데 합쳐졌어요. 그죠? 합쳐지니까 부부가 되고 부부가 돼서 아기가 나니까 가정이 되고 이거는 거대한 연산의 하나의 징표죠. 그렇다면 강물이 저다 모여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거대한 바다는 사실은 강물이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고 작은 물방울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봤을 때 이거는 헤엄치기 좋은 바다다. 이전에 사고로 물들이 많이 모여서 바다가 됐구나. 그러면 이 바다에서 증발이 돼서 말이죠. 수증기가 올라가죠. 수증기가 올라간다는 말은 바다 입장에는 빼기의 역할이에요. 그리고는 또 수증기가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뭉쳐지면은 또 물방울이 되겠죠. 물방울이 되면은 무거워져서 떨어지죠. 그럼 자기들끼리 합치는 거는 더하기. 떨어져서 다시 시냇가로 간다든지 숲에 떨어지는 것은 숲 입장에서 봐서는 또 더하기.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에서 연산이 없는 데가 잘 없죠, 사실은.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 가정에 있었던 아이들이 집에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교실로 들어가면 한 반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아침에 다 연산이 된 거죠. 더해서 이따가 오후 되면은 각자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죠. 교실 입장에서는 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만큼 와 있다가 애들이 다 집에 가면 교실이 텅 비는 거죠. 교실이 비어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영리라고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산적인 요소나 기호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활에서 처절하리만큼 확실하게 다 퍼져 있는데, 그걸 애들한테 야, 생활에 좀 찾아보자, 이거는 뭐 연산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게 연산이니? 이런 거 더 한다고 볼 수가 있니? 물어만 줘도 그거 모를 애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연산이 생활 속에 있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충분히 생활이 연산이고 연산이 생활이라는 것만 설득이 되면은 이 아이가 3 더하기 2를 받아들였을 때 더해진다는 거잖아요. 이 3과 2는 추상화된 숫자일 따름이지, 어떤 아이는 물이 3개, 물이 2방울, 물이 5방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사람이 3사람, 2사람, 5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종이가 3장, 2장 합쳐져서 5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3g, 2g, 5g.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그 생활을 수식화 시켜놓은 것이 연산의 한 형태라는 것만 우리가 단단하게 연결만 시켜줘도 아이들이 연산을 바라볼 때 단지 내가 처리해야 될 숙제라든지 이걸 하면 엄마가 기뻐하니까, 심지어는 이걸 안 하면 엄마가 화내니까, 아니면은 이걸 해야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억지로 잔업 처리하듯이 처리해야 될 그런 노작이 아니라 그냥 삶인 거죠. 바라보기만 했는데 머릿속에 구름이 떠오르고 물이 떠오르고 종이가 떠오르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기초 사고력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 수학에서 제일 처음부터 하는 게 연산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제일 처음 연산지를 주고 연산식을 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연산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상황이, 우리 생활 속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꼭 아주 가벼운 거 1개, 2개 들고 그걸 빨리 치우고 또 연습시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얘들이 계속해서 생활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 살피게 하면은 애들 입에서 먼저 이제 그만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활 속에서 찾는 거는 우선 접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추상화 시켜서 간결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같은 형태를 애들이 많이 경험하면은 본능적으로 그걸 추상화 시켜서 간결하게 하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애들이 스스로 그럽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보기 드시고 이거 연습합시다. 이거 하면은 이것도 저절로 되죠.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도해 보시는 선생님들은 저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 푸는 걸 좋아해요. 좀 더 어려운 문제 내주세요. 한 문제만 더 내주세요. 이것만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 스토리 없이 생활에 보기도 없이 이것만 하는 애들은 엄청 싫어해요, 수학을. 생활 속에서 연산적인 요소를 찾고 그것과 연산을 연결고리를 강하게 어른들이 맺어주면 연산을 잘하는 거는 애들 몫이라는 거죠. 오늘은 생활 속에서 연산 요소를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